김건희 여사를 안방 조사한 검찰의 처분에 대한 후폭풍이 그야말로 거셉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법사위원으로서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바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된 게 아니라 검사가 소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검사 휴대폰도 압수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니 그냥 안방에서 조사받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뭐 검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출장 조사를 하시길 바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사였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또 어떤 국민이 이 수사 결과를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중앙지검장의 결국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미션이 고작 이런 거였나. 너 중앙지검장 달아줄게. 김건희 관련된 수사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 라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욕적으로 이창수 검사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30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9월 초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총장을 노리시나? 라는 생각을 좀 도전하려고 하는 게 의원님 아닌가. 근데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출장 조사에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 소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조사받았는데 이원석 총장 발언 웃기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전직 대통령도 소환당하고 재벌 총수도 소환당하는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 뭔가요 신분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사도 했다는 거고 검사들이 게다가 그 가관인 게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이게 말이 돼요 피의자가? 제가요 곧 검찰 조사 받으러 가거든요. 가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똑같이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소장님 어떤 걸로? 뭐요? 아니, 민주당 쪽 분이 저렇고 고발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환 조사 오면은 오늘은 저 카페에서 좀 오늘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휴대폰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 머리 아프면 나 조사 금방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헌법을 찾아봤어요. 헌법 11조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2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될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조사의 시간, 장소 다 정할 수 있잖아요. 상황까지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국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처음 탄생하게 된 탄생했을 때 정말 공정, 정의, 상식 이거를 갖고 국민들한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 발로 차버린 것 같아요. 그 정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믿기 어렵게 됐다. 그 정도까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전대 개입 의혹이 있었고 또 한동훈 후보와의 뭐 김건희 여사의 공방도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좀 더 전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저는 김건희 여사 확 진짜 그러니까 출석을 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연출하네.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운하거나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그래도 여사까지 저렇게 출석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야당 놈들 너무 나쁘다. 그리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지키자라는 또 이 호응과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약간 극적으로 출석하면서 막 또 출석한 자리에 원희룡 후보가 가가지고 막 눈물을 막 짜면서 집을 막 짜면서 여사님 가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그냥 받고 싶은 특혜 다 받고 특권 다 받고 이러면은 정말 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실제로도 득표 전략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써요. 무조건 지검이나 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올 때쯤 경향신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 기자분 이렇게 좀 대기하시고 많이 해본 솜씨가 느껴집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하로 나오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초췌하고 안경 쓰고 힘들어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딱 찍는 거야. 신화부착이네. 멀리서 이렇게 나 이제 이렇게
대검 나가는데 당직 사진 하시는 분이. 네. 그 이제 단독 보도 되는 거죠. 경향해.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그렇게 한 11시간 조사를 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무혐의 딱 아니, 그러면 때려버리면 동정론도 모일 수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회 특수계급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제도를 철폐하라는 게 그 헌법의 원칙인데 뭔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번 당하고 대표님이 여러 번 나오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앙지검도 갔다가 저희는 수원지검도 갔다가 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고 저희가 막 다 가서 막 서 있잖아요. 막 비도 내리고 막 하면은 대표님 막 쩔뚝쩔뚝 나오시고 그러면 진짜 마음이 엄청 막 약간 너무 찡하면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렇죠. 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막 처참하고 막 참담하고 그래요. 저는 제일 처음 딱 그 느꼈던 게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했을 때. 막 나라 잃은 약간 슬픈 거지. 정말 너무 뭔가 서러운 뭐 대학생 때부터 하셨으니까. 예, 약간 네. 서럽더라고요. 우리 당사가 이렇게 검사들한테 유린당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진짜 너무 그때 하루 종일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지지자 입장에서 막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으시는 모습 보면 해도 너무한다 막. 그러니까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 인지상정인지라. 김건희 여사가 막 소환 받고 나서 진짜 막 12시간 소환 받았다고 하는데 뭐 12시간 차를 마시고 왔는지 뭐 놀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헝클어진 머리로 막 나오시면 아마 지지자들은 거기다 또 심지어 원희룡 후보 가가지고 막 집을 짜고 있으면 다 그럴 거야 뭐. 이건 아니다. 아무리 한동 후보가 그래도 야무지고 똑똑해도 걔도 원희룡 후보 한 번만 더 한번 기회를 주자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황제 소환되고 막.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그 서사가 뭐였냐면 왜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냐 그랬더니 수사 지휘권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박탈하면서 없는 건데 이원석 총장이 결국 대검 참모들한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달 7일인가요? 법무부 장관한테 그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걸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주 전에 지금 뭐 상당한 맞아요. 네. 이 격앙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휘권 복원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죠. 네, 그건 뭐 명백하게 사실 그리고 그 당시 논리가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수사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복원을 해줬어야죠. 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유지합니까? 논리적으로는, 네. 유지하는 거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혹시나 5월에는 또 이제 수사 지휘하던 검사들 1차장, 4차장, 중앙지검장 바꿨잖아요. 그러면 총장은 사실 생각해보면 인사권도 없어, 지휘권도 없어. 왜 총장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결재권이. 특활비 좀. 결재권이 그러니까 있다. 네. 이게 소환 의지, 수사 의지를 보였던 중앙지검이 1차장부터 4차장 초토화시키고 대검도 8부장 중에 6명을 날리잖아요. 어쨌든 2명 납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인사철도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불과 임기 한 5개월밖에 안 남은 총장인데 5개월도 아니 더. 예. 5개월도 안 남았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호흡을 맞춰도 시원찮을 부장들 중에 6명을 교체한다? 네. 5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에 답답하고 창피하네. 대응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검찰총장이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 파악을 해라. 그게 비법률적인 용어잖아요.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뭐 진상을 조사 이거는 사실 검찰의 언어인데 진상 파악은 근데 진상 파악하라고 했는데 네. 또 검사가 반발해가지고 막 사표 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업무 보고라든가 현안 파악하는 자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김경묵 검사 뭐 사표를 낸지 모르겠어요. 사의표명이라고 사의표명이라고 하는데 아. 그것도 좀 액션이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 중앙지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거 결국 시간 문제라 봐요. 결국 지금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고 국정감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네. 어차피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증감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법사위가 결국 모든 지검을 다 다닐 텐데 뭐 다니든지 아니면 오든지 그러면 어차피 결국 뭐 이 서울중앙지검장 네. 뭐 검찰총장 다 오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같이 일반인들도
그냥 문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문재인요? 아니 문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들이 조용한 게 야 죽은 조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조직 들어요. 자체가.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막 수사 못하게 좌천시키고 네. 뭐 그만두게 하고 했을 네. 때 막 이 프로스에 맞아, 자기네들끼리 그러려고. 막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사표 내는 사람도 있고 의기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지금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없고. 없잖아요. 내부에서. 죽었어요 이제. 저는 조직 제가 자체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아마 이번에 약간 이것도 나비 효과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되면 바로 이번 주 중에 사표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대표가 되면서 어찌됐건 좀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대표가 떨어지고 나서 청문회 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사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기를 마칠 의지가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고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27기 동기잖아요. 아마 검사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인데. 뭔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내 검사 선배인데 네. 굳이 이 싸움에 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싸우는데 굳이 내가 이 싸움에 껴가지고 희생양이 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마 다 눈치 싸움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어찌되건 3년 안에 검사장 달 가능성이 없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싸움에 왜 끼겠어요? 껴들 필요가 없다고 그쵸? 생각하겠죠. 예. 검사장 이제 검사장을 달 가능성 있는 차장 검사 정도 돼야 이번 정권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검사장은 한번 달고 은퇴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 아까 이제 검찰총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정무적으로는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건 맞잖아요. 정무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서도 안 됐었죠. 네. 그치. 근데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파격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가능할 수도 그래서 있겠다. 미운 사람 기수들 다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게 만들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지 않을까. 유임. 총장은 다른 사람을 하고 이렇게 유임을 시키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검이 중수부가 없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부가 다 특수부 본산이 중앙지검이 된 상황에서 확인된 사람을 안전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정권 입장에선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형님 이거 법조 기자 이거 내용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법조 오래 해줘서 옛날에 조금 했어요. 법적 카르텔. 아닙니다. 저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범원유착의 장본인. 그러니까 이제 미묘한 게요.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23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27기. 그다음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 26기. 네. 그다음에 뭐 대검 차장이나 등등 28기 정도고. 그런데 26, 7, 8기가 어찌됐건 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다들 그냥 한동훈과 친하다라는 어떤 의혹들이 있는 네. 상황에서 저도 좀 아무리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기로 서니 이렇게까지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한 대검 부장 정도 올라왔다가 보통 그 정도 그 기수거든요. 네. 대검 부장 정도 와서 그러니까 검사니까 대검 부장 한번 찍고 가든지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중앙지검장 보면서 28기 9기까지는 그냥 옷 벗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예상한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짜 총장 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코스로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기수 파괴라든지